그녀의 칼 끝에서 남자들의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스 신화 최강의 영웅 헤라클레스조차 그녀 앞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남자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시대, 여자는 집안에 갇혀 남편의 그늘 아래서만 살아야 했던 그 시대에 수천 명의 여전사를 이끌고 전장을 누빈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히폴리타, 아마존의 여왕이자 전쟁의 신 아레스의 딸이며 오늘날 전 세계가 사랑하는 슈퍼히어로 원더우먼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왕들의 탐욕과 영웅들의 야망 사이에서 왕국을 지켜냈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남성 영웅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은 신화 속에서 가장 강인했던 여성 히폴리타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히폴리타의 출생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그녀의 핏줄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바로 올림포스의 전쟁의 신 아레스였거든요. 전쟁과 폭력, 사륙을 관장하는 신이 그녀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어머니는 오트레라라는 여왕이었는데요. 이 여왕이 바로 아마존 부족을 처음 세운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히폴리타는 태어날 때부터 신의 피와 여왕의 피가 동시에 흐르고 있었던 거죠. 전투 본능과 지도자의 자질을 타고났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혈통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전승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에서는 안티오페가 히폴리타의 어머니라고 하거든요. 안티오페 역시 아마존의 왕족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히폴리타가 정통 왕위 계승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아마존이라는 특별한 집단의 정점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존이 어떤 집단이었는지 먼저 이해해야 히폴리타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고대 세계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존재였어요. 여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전사 집단이었거든요. 남자 없이 스스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법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군대를 조직했어요. 농사를 짓고 무역을 했으며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도 맺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에서 여자는 시민권도 없었고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었는데 아마존에서는 여자가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였던 거죠. 이 아마존의 최고 권력자가 바로 히폴리타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좌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상징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직접 전장의 맨 앞에 서서 싸웠거든요.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말을 달리며 적진을 돌파했습니다. 동시에 평화로운 시기에는 재판관 역할도 했어요. 아마존 전사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히폴리타가 직접 판결을 내렸고 그녀의 결정은 곧 법이었습니다. 누구도 여왕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도 히폴리타는 탁월했습니다. 아마존 사회의 질서와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 그녀의 책임이었거든요. 수천 명의 전사들을 하나로 묶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각자 강한 개성과 전투 능력을 가진 여전사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한 방향을 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히폴리타는 그걸 해냈어요. 그녀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카리스마가 아마존을 하나로 만들었던 겁니다. 히폴리타의 전투 능력은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다룰 수 있는 무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활과 화살은 기본이었고 창도 자유자재로 다뤘습니다. 특히 유명했던 건 쌍날 도끼였어요. 라브리스라고 불리는 이 도끼는 아마존 전사들의 상징적인 무기였는데 히폴리타는 이걸 마치 자기 몸의 일부처럼 휘둘렀다고 합니다. 어떤 무기를 손에 쥐든 그것은 곧 치명적인 흉기가 되었어요. 활 솜씨는 특히 뛰어났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적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거든요. 전장에서 히폴리타의 화살은 거의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의 움직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적들이 그녀를 조준하려고 해도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화살이 날아오면 피하거나 쳐내고 순식간에 반격을 가했죠. 전투 중에 그녀를 잡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승마 실력도 빼놓을 수 없어요. 히폴리타는 말 위에서 싸우는 기마전의 달인이었거든요. 말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인 켄타우로스 같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말을 타고 돌격하면서 동시에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질 수 있었고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적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기마대가 돌격하면 어떤 적도 막아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히폴리타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든 건 단순한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타고난 지도자의 자질이 있었거든요. 전장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 지친 병사들도 다시 일어났어요. 패배가 눈앞에 다가와도 히폴리타가 앞장서면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함성 한 번이면 전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아마존에게는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전략적 판단력도 뛰어났습니다. 전투에서 이기려면 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언제 공격하고 언제 후퇴할지, 어디에 병력을 집중하고 어디를 포기할지 판단해야 해요. 히폴리타는 이런 결정을 순식간에 내렸고 대부분 정확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건 그녀의 칼솜씨만이 아니라 이 전략적 두뇌 덕분이었어요. 힘과 지혜를 모두 갖춘 완벽한 전사였던 겁니다. 외교 능력도 있었어요. 아마존이 아무리 강해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적대적인 세력과는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히폴리타는 전장에서처럼 협상 테이블에서도 날카로웠어요. 그녀의 외교적 수완은 칼만큼이나 예리했고 복잡한 국제정치의 물살을 능숙하게 헤쳐나갔습니다. 전사이면서 동시에 노련한 정치가였던 거죠. 이제 히폴리타의 보물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녀가 가진 가장 유명한 물건은 바로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는 아버지 아레스가 직접 선물한 것이었어요. 평범한 허리띠가 아니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거든요. 피처럼 붉은 루비, 별처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밤하늘처럼 깊은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허리띠의 가치는 단순한 아름다움에 있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힘이 깃들어 있었거든요. 전쟁의 신이 직접 만들어서 딸에게 준 물건이니 당연히 그냥 장신구일 리가 없죠. 이 허리띠는 아마존에 대한 여왕의 권위와 지배력을 상징했어요. 히폴리타가 이 허리띠를 차고 있는 한 그녀는 아마존의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아마존 전사가 이 허리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문제는 이 허리띠가 너무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신이 만든 황금 허리띠가 있다는 소문이 그리스 전역에 퍼졌거든요. 왕들과 영웅들이 이걸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싶어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났고 결국 이 허리띠가 히폴리타의 운명을 비극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탐욕이 재앙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스 미케네에 에우리스테우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는 버릇없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드메테라는 이름의 이 공주는 듣기만 해도 갖고 싶어지는 히폴리타의 허리띠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 허리띠를 가져다 달라고요. 왕은 딸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었지만 직접 아마존을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마침 에우리스테우스에게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사촌 헤라클레스였어요.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인간 여인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이었는데 어마어마한 힘과 용맹함으로 이미 유명해진 상태였거든요. 에우리스테우스는 이 영웅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들을 계속 내렸는데 히폴리타의 허리띠를 가져오라는 명령이 그중 9번째였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확신했어요. 아마존의 여왕에게서 허리띠를 빼앗으려다가 헤라클레스가 죽을 거라고요. 일석이조였죠. 딸의 요구도 들어주고 눈의 가시도 제거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에우리스테우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살아 돌아왔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요. 일부 전승에 따르면 헤라클레스가 아마존에 도착했을 때 히폴리타는 그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의 용맹함과 명성에 감탄했어요. 어쩌면 사랑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순순히 건네주려고 했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일이 해결될 뻔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이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우스의 아내 헤라였어요. 헤라는 제우스가 다른 여인과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식들을 평생 증오했거든요. 헤라클레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과업을 성공하고 영광을 얻는 걸 절대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나섰습니다. 아마존 전사로 변장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헤라클레스가 여왕을 납치하려 한다고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아마존 전사들은 분노했어요. 자기들의 여왕을 납치하려는 자를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무기를 들고 헤라클레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라클레스도 어쩔 수 없이 맞서 싸워야 했어요.
평화로웠던 만남이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해버린 거죠. 헤라의 계략이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전투는 처절했습니다. 양쪽 다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아마존 전사들은 여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헤라클레스는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어요. 피가 강을 이루었고 시체가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히폴리타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왔어요. 히폴리타의 최후에 대해서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버전에서는 헤라클레스의 손에 목숨을 잃어요. 전투 중에 여왕인 줄 모르고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의 피가 그 아름다운 황금 허리띠를 붉게 물들였다고 해요. 다른 버전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왕좌와 영향력을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행복한 결말은 아니었어요. 결국 허리띠는 헤라클레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에우리스테우스에게 허리띠를 가져다 주었고 9번째 과업을 완수했어요. 에우리스테우스의 딸 아드메테는 원하던 허리띠를 손에 넣었죠. 하지만 그 허리띠에는 피냄새가 배어 있었을 겁니다. 탐욕이 불러온 비극의 냄새가요. 이 이야기는 신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히폴리타의 삶에는 또 다른 영웅이 등장해요.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 테세우스입니다.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친 것으로 유명한 영웅인데요. 일부 전승에 따르면 헤라클레스의 아마존 원정에 함께 참여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히폴리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용맹함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테세우스는 히폴리타를 아테네로 데려왔습니다. 이게 납치였는지 아니면 자발적인 동행이었는지는 전승마다 달라요. 어떤 이야기에서는 테세우스가 강제로 끌고 갔다고 하고 다른 이야기에서는 히폴리타가 테세우스에게 반해서 스스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 사건은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아마존의 여왕이 그리스로 끌려갔다는 소식에 아마존 전사들이 분노했거든요.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아테네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마존과 아테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전쟁은 아마조노마키아라고 불리는데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아테네 시내까지 전투가 벌어졌고 양측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는 버전마다 다르지만 이 전쟁이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중 하나가 된 건 확실합니다. 히폴리타와 테세우스 사이에서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히폴리토스였습니다. 아마존 여왕의 피를 물려받은 이 왕자는 아테네에서 자랐는데요. 뛰어난 사냥꾼이자 운동선수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승마와 활쏘기에 뛰어났다고 해요.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은 거죠. 하지만 그의 운명 역시 비극적이었습니다. 히폴리토스는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숭배했어요. 순결을 지키며 살았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무시했습니다. 이게 화근이 되었어요. 분노한 아프로디테가 복수를 결심했거든요. 여신은 히폴리토스의 계모 파이드라가 그에게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파이드라는 테세우스의 새 아내였는데 의붓아들에게 금지된 감정을 품게 된 거예요. 이 비극적인 사랑은 파멸로 끝났습니다. 파이드라의 사랑을 거부한 히폴리토스는 거짓 고발을 당했고 아버지 테세우스는 아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히폴리타의 피가 흐르는 아들마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비극이 비극을 낳는 신화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흥미로운 건 히폴리타가 아테네 문화에 끼친 영향이에요. 일부 학자들은 그녀가 아테네의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를 전파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르테미스는 사냥과 야생, 그리고 처녀성의 여신인데 아마존이 특히 숭배하던 신이었거든요. 히폴리타가 아테네에 오면서 이 신앙도 함께 전해졌다는 거예요. 또한 여성의 힘과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그리스 사회에 조금이나마 스며들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어요. 테세우스를 아테네의 위대한 통합자이자 입법자로 부각시키려는 전승에서는 히폴리타의 역할이 축소되거든요. 그녀를 그저 전리품이나 포로 정도로 취급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버전에서든 아마존 여왕이 아테네 역사에 중요한 흔적을 남겼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사실 테세우스의 진짜 아내가 히폴리타가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안티오페라는 다른 아마존 여전사가 진짜 아내였다는 거예요. 안티오페는 히폴리타의 자매로 아마존 전쟁 중에 남편 테세우스 곁에서 싸우다 전사했다고 합니다. 신화가 수천 년 동안 여러 갈래로 전해지다 보니 이렇게 다양한 버전이 생겨난 거죠.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수천 년이 흐른 지금 히폴리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바로 DC 코믹스의 원더우먼 시리즈에서요. 현대 대중문화에서 히폴리타는 원더우먼 다이애나의 어머니로 등장합니다. 이 설정이 처음 나온 건 1941년이었어요. 만화가 윌리엄 몰턴 마스턴이 원더우먼 캐릭터를 만들면서 그리스 신화의 히폴리타를 가져온 겁니다. 현대 버전의 히폴리타는 점토로 딸의 형상을 빚었어요. 아이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여왕이 직접 손으로 아기 모양을 만든 거죠. 그리고 아프로디테 여신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애나는 태어날 때부터 신성한 힘을 가진 아마존 전사가 되었어요. 흙에서 태어났지만 신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현대의 히폴리타는 강인하면서도 지혜로운 어머니로 그려집니다. 딸에게 연민과 정의, 평등의 가치를 가르쳤어요. 동시에 전쟁의 기술과 외교의 지혜도 전수했습니다. 칼을 쓰는 법도 가르쳤지만 언제 칼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도 가르쳤어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올바르게 쓸 줄 아는 영웅으로 키우려 했던 거죠. 원더우먼 서사에서 핵심적인 갈등 중 하나가 바로 히폴리타와 다이애나의 관계입니다. 어머니는 딸을 보호하고 싶어 해요. 위험한 바깥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히폴리타의 모습은 많은 부모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신화 속 전사 여왕이 현대의 어머니 상으로 재탄생한 거예요. 영화에서도 히폴리타는 인상적으로 등장합니다. 2017년 영화 원더우먼에서는 배우 콘니 닐슨이 히폴리타 역할을 맡았어요. 아마존 섬 테미스키라를 다스리는 위험 있는 여왕이면서도 딸을 걱정하는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이 영화 덕분에 히폴리타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결국 히폴리타가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성의 힘과 독립이에요. 남성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시대에 여성들만의 왕국을 이끌었습니다. 최고의 영웅들과 맞서 싸웠고 자신만의 법과 질서를 만들었어요. 전통에 도전했고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허리띠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여성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수천 년 전 신화 속 인물이지만 히폴리타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여성도 강할 수 있다는 것, 여성도 이끌 수 있다는 것, 여성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폴리타가 없었다면 원더우먼도 없었을 겁니다. 고대의 전사 여왕이 현대의 슈퍼히어로로 이어진 거죠.